자,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11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최근 들어 다시 부상했지만 기술주가 이번 주 전반적인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론이 일면서 경기 민감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팬데믹 기간 수혜를 본 기술주는 약세를 나타내는 현상이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2월 고점에 이르렀던 S&P 500 지수는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미끄러져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소식 먼저 짚어보면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에는 백신 확보에 대한 기대가 일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등록됐다면서 이 백신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기능을 하며 바이러스에 대한 지속적인 면역력을 형성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이 백신은 아직 최종 임상 단계인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백신 등록 이후에 최종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통상적으로 임상 3상에 성공한 후에 이 백신을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는 국제적 관행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좀 주목을 할 만했지만 이 소식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한창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점이 투자 심리를 역시나 또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만 명 이하로 유지가 되면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낙관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다소 엇갈렸는데요.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6% 올라서 전문가들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고요. 물가 상승은 코로나19에 따른 침체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 중이라는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반면에 7월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가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경제 재개가 이루어졌지만 영업 제약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또 낮은 소비자들의 외출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었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책까지 간단히 함께 짚어보시면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조치를 내린 이후에 의회가 결국 합의를 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다소 커진 상황인데요. 백악관에서도 이번 주에 합의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어서 시장도 이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0.4% 가까이 빠지면서 27,686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이날 세 자릿수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1.69%, 1.7% 가까이 빠지면서 1,782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초반부터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내 낙폭을 키워서 1%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막판에 0.8% 가까이 빠지는 그런 미끄러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3,333선에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날만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이날 금값도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금값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밤사이 하루 동안 거의 5에서 6%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7년 만에 일일 낙폭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그 실질금리와 금값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난 밤사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러시아에서 첫 번째 백신이 승인됐다는 소식과 함께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것이 금값을 떨어뜨리게 된 것인데요. 지난 밤사이 이래서 금 가격은 5.9%, 거의 6% 가까이 지금도 선물시장에서 좀 급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18.8달러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금리가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0.5% 중반대였었는데요. 이게 하루 만에 14%나 올라서 지금 현재 0.6% 중반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러시아에서 첫 번째 백신을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외신에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지만 다른 개발 업체들도 좀 박차를 가해서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유가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원유 가격의 경우에는 하루에 2% 넘는 급등과 급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중한 때 43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던 것이 장 막판에 낙폭을 키우고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결국은 1% 하락했습니다. 41.52달러에 마감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3.7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네, 최근 이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중국의 관세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고를 하면서 과연 중국의 관세를 인상한다면 S&P 500 지수뿐만 아니라 중국 지수까지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추가 관세 등 무역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시장 예상 반응을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표를 함께 보시죠. 먼저 미국이 1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S&P 500 지수는 1.2% 떨어질 것이고 이와 함께 중국 지수 역시 동반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위안 대비 이 0.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S&P 500 지수의 하락은 관세 부과와 비교했을 때 더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억 달러 관세 인상은 기업 이익의 0.5%에 불과한데 S&P 500 지수는 0.5%가 넘는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시장 반응이 엇갈리는 것은 중국의 보복 위협이죠. 이 시장에 대한 막연한 무역 정책 위험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반대의 시나리오의 경우 관세 수입이 줄어들어야겠죠. 만약에 300억 달러를 미국에서 감면을 한다면 S&P 500 지수는 4% 넘게 오를 수 있고 중국 지수 역시 동반 상승할 것이란 그런 예측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또 가늠하는 데 쓰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임이 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이 관세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으로 그렇게 점쳐지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시에는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될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관세 위협보다는 다자간 접근법을 통해서 조금 더 관계가 완화될 것이고 누그러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주식에 남아있던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안 요인들은 조금 더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어제 또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백신은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은 승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의학 박사들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은 의구심과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이유는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 백신 개발과 승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백신 개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백신 개발과 승인을 또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딸도 접종을 했다면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은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존스 홉킨스에서는 임상 3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임상 3상이 없이 만약에 승인됐다면 이것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절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가장 큰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WHO, 국제보건기구의 승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백신이 개발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을 뿌리기 위해서는 국제보건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은 이런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권고할 수가 없다는 게 WHO의 입장인데요. 임상 3상까지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어떤 약이나 백신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국제보건기구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백신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큰데 물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승인을 했느니 아니면 안전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도 이제 다른 국가들과 다른 백신 개발 업체들은 첫 번째 승인이 났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죠. 경쟁적으로 그리고 아주 발빠르게 백신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공유업체, 그 가운데서도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당초 기업 공개를 예정을 했었는데 조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산이 될 뻔했다가 오는 8월에 기업 공개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이 에어비앤비 CEO는 올해 기업 공개를 하는 방안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뒀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 경영 상황에 언론 보도 사실상 무산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를 이로써 일축을 하면서 IPO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번 기업 공개 상장으로 놀라운 반등세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실 확산 초기에는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에어비앤비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다행히도 봉쇄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각국 내 여행 수요 증가로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적한 해변이나 산촌으로의 여행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달 안에 IPO 기업 공개를 비공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올해 안에는 이 상장할 계획에 대한 밑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월마트가 아마존 홀푸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스타카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범적으로 하루 배송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홀푸드는 아마존이 지난 2017년에 인수한 고급 유기농 식료품 체인인데요. 아마존은 홀푸드를 통해서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월마트가 하루 배송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마트가 하루 배송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이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식료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이후에 픽업하는 서비스가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최근 코로나19 우려로 인해서 온라인을 주문한 이후에 픽업을 하는 이용률이 200%나 급증을 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월마트의 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파트너십은 파일럿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호마에 있는 단 4개 매장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과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